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정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일의 아주 거대 국영 관영 TV에서 우리 한국의 이 계엄 탄핵 사태에 대한 특별 분석 방송을 내놨습니다. 바로 28분짜리 방송인데, 자, 이 방송을 보면 마치 신의균의 국방TV가 방송 제작하면 이 정도로 방송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정말 정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자, 특히나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해 오다가 뭐 그 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탈원전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완전히 독일 경제 그리고 또 PC주의 하면서 이 시리아 난민 받고 북아프리카 난민 받고 하면서 독일 사회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왜냐? 바로 지지난주에 독일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에서 20년 만에 우파가 승리했습니다. 이 우파가 승리한 데는 또 미국의 한방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이 방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기가 뜻하는 바가 있다. 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오후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의균의 국방TV가 그동안 이 안보, 군사, 국방 문제만 주로 하다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이 정치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뭐 공격을 받아오다가 급기야는 지난 주 말쯤에 이틀에 걸쳐서 두 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구글로부터 모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세 번이 되는 때 똑같은 경고가 나오면 그냥 채널이 통보 없이 그냥 삭제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어제까지는 휴일이었고 오늘 지금 이제 업무가 개시되는 날이 시작되는데 또 오늘 혹시나 동일한 경고가 나와서 이 채널이 삭제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채널을 키워왔고 151만이라는 구독자를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경고는 어떤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그 동영상이 두 개 다 미국 관련한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정치 관련한 방송 다 지금 그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왜냐? 그 보지 못하게. 그래서 경고를 때리려고 해도 때릴 수가 없게끔 뭐 이렇게 일단 조치를 해놨고 그리고 제 연설하는 거 요 정도만 지금 살려놨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관련한 동영상 전부 100% 비공개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동영상을 보시려고 했는데 없다. 왜 이러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미리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이 사태가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확인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을 다시 공개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 영상 마치는 시간쯤에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제가 했던 연설, 미국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거냐 하는 연설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신의균의 군사TV 마크를 배치할 겁니다. 이 영상, 연설 영상도 군사TV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시든지 제가 마칠 때 링크할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군사TV 마크를 클릭하시든지 하면은 군사TV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이 국방TV 채널이 사라지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로 군사TV로 옮겨서 또 이 계속 이 애국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군사TV, 신의균의 군사TV 미리 구독,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멕시코 국경에서 제2 스트라이크 여단을 전진 배치를 지시를 했어요. 제2 스트라이크 여단은 미 육군 제4사단 예하에 있는 장갑차 부대인데 한 3,000명 정도 규모의 병력이 있어요. 이 병력들의 장갑차 부대를 기계화 부대를 국경에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멕시코 정부를 향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 그 소탕 안 하면 우리가 직접 군사 개입해서 직접 소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멕시코는 이 마약 카르텔의 파워가 워낙 세서 정치권이 뭐 제대로 이 마약 카르텔을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는 완전히 극좌 여성 지도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또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한번 레짐 체인지 했던 것처럼 멕시코 레짐 체인지 작업에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대이스라엘 40억 달러 긴급 군사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건 국방장관 자기 재량으로 한 겁니다. 정밀 유도 무기 등 탄약 대규모 공급 준비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게 가자지구 전쟁의 재개에 대해서 다시 가자지구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면 또 폭격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미리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다시 이 휴전이 깨지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카이로 재협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이로에서 재협상을 했죠. 결렬되었습니다. 지금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을 59명 정도 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30여 명은 사망했다. 즉 시신이다 이거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시신과 20여 명의 생존자를 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계속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살았던 죽었던 다 그냥 인질들 석방해. 안 그러면 우린 참지 않아. 해서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그리고는 가자지구의 군사작전 재개할 것을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지난번처럼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냥 북쪽에서 가자지구 최북단에서 기계화 부대들이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계속 남쪽으로 밀어 붙여서 결국 제일 남쪽까지 가면은 이 필라델피아 회랑 즉 이집트와의 국경이죠. 여기서 그냥 밀어서 이집트로 시나이 반도로 그냥 밀어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자지구에서 다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티 반군들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이 재개되면 미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해상교통로 차단작전, 즉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이 홍해 입구죠. 바벨 만데브 해협, 거기 차단작전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이란도 또 세계에서 또 에너지 물동량이 제일 많은 곳이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후티와 이란이 동시에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해협을 차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수도죠. 수도 1마일 남쪽, 1마일이면 1.6km 아닙니까? 1.6km면 그냥 저기 많이 보이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진격을 했어요. 자라마나라고 하는 곳이 다마스쿠스의 경계선에서 1마일 남쪽인데 여기까지 진격해서 도대체 왜 왔냐? 라고 물어보니 드루즈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부족들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이 될래? 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 드루즈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긴장 관계가 또 시리아에서 고조되고 있고요. 근데 시리아의 정부군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비호를 받고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과 완전히 그냥 일심동체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자기네들 또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국경인데 여기까지 쑥 밀고 들어와서 다마스쿠스 바로 앞에까지 치고 들어간 이스라엘군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접경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이 병합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물 협정이 결렬됐죠. 바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보셨을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냥 뭐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했죠. 그리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의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또 이 기간 중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레짐 체인지 이야기까지 분위기를 풍긴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자신의 정치적 생명,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생물학적 생명, 그러니까 진짜로 죽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귀국할 때 바로 우크라이나 가지 않고 영국에 갔어요. 거기서 유럽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광물 거래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백기를 드는 이 백기를 시사했어요. 영국 총리는 트럼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국은 우방들과 종전 후 대비한 파병 연합을 추진한다 라고 밝히면서 4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 대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 및 러시아 추가 제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안 한다 말하지 말고 지원 계속 하라. 그리고 러시아에도 추가로 계속 더 지원하라. 우리도 한다 라고 했고, 2.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회복과 이를 전제로 한 평화협상.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회복을 전제로 한 평화협상.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양보가 좀 들어가는데 명분을 좀 갖추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토 회복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전제로. 자, 이거니까 명분 좀 갖추고 하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3. 평화협정 체결 후에 우크라이나군의 재무장을 좀 지원하라. 그거 우리 유럽이 사실은 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에게 하는 소리죠. 그리고는 이제 미군 그래 당신네들은 안 와도 되니까 우리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파병연합 결성할게. 그 대신 니들은 돈 좀 대라. 미국은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고, 자, 같은 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 전력을 이용해서 유럽 동맹국들을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 즉 유럽 동맹국들 핵우산 우리 프랑스가 제공할게.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 미국이 유럽 니들이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왜 니들 도와줘야 돼? 니들이 자꾸 반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것을 기회로 해서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있을 때 독일이 넘버원이었었죠. 그런데 독일은 결정적으로 핵이 없죠. 그런데 러시아는 핵으로 지금 유럽을 갖다가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 그럼 독일은 이제 리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우리가 할게. 자, 이렇게 이 긴급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상호 인프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1개월 동안 휴전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인프라가 바로 에너지 또 전기, 난방 이런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제안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거부하고 바로 그냥 러시아를 공습을 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부터 한 130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을 때렸는데, 자, 우파 공습. 그래서 제가 이 우파, 아니 왜 좌파를 안 때리고 우파를 때려 하고 보니까 우파는 이 마을 이름입니다. 우파. 우파. 우리 우파를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이름이 우파입니다. 저 도시 이름이. 저기 정유 공장을 때렸어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중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올라프 숄츠로 이어지는 20여 년간의 좌파 정권이 대패하고, 좌파 세력에 의해 극우로 비난받았던 정당이 원내 2당으로 급부상하고 보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 정당이 몇 년만 더 집권했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주독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국민 각성을 통해 좌파 축출을 이룬 독일에서 한국 상황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화제입니다. 인구 5,200만 명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국가적 위기가 끌어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북한 간의 세력 다툼이 깔려 있다고 독일 최대 공영방송 ADR1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후 폭력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28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라며, 당시 군인들이 상부 명령에 의해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 야당 정치인들은 카메라에 둘러싸이자 군인의 무기를 잡아당겼다라며
비상계엄 당시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거리에는 탱크가 보이지 않았고 사망자나 부상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군인들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철수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에릭 발바흐 베를린 정치과학재단 연구원은 대통령은 전시나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고 윤 대통령은 북쪽에서의 위협과 침투 시도에 대해 언급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이후 여론이 바뀌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두 정권과 매우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져 왔다라며 보수적이고 친미 성향의 여당, 대통령과 달리 야당은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야당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러왔다. 이는 시진핑, 김정은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선거 기반 시설인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은 중국에서 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왜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야당이 국회에서 실제로 조사를 차단했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중국, 북한 그리고 극좌 야당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적 투쟁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을 인용한 클로징 멘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법이었고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이제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는 한국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서방 세계가 왜 이 상황을 우려하는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ADR1 방송, 독일 최대의 공영방송이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지금 이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 관련한 특집 방송 28분짜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내용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시각과 똑같은 겁니다. 즉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그 국민의 일원으로서 시각으로서 이 방송을 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배경화면으로 쭉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시 군인들이 상부 명령에 의해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 야당 정치인들은 카메라에 둘러싸이자 군인의 무기를 잡아당겼다. 카메라가 쫙 도니까 이제 쇼한 거죠. 실탄 없어. 나 안 죽을 깔아. 하면서 그냥 총 잡아당기면서 쟤가 나를 총으로 쏘려고 했다. 이 쇼를 연출을 한 겁니다. 또는 총 앞에서도 난 용감하다. 라는 쇼를 연출한 겁니다. 이 민주당 안규령, 그걸 이제 독일 TV 방송에서는 쇼했다. 라고 그대로 꼬집은 겁니다. 우리 눈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계엄령 그러면 과거에 저도 어릴 때 5.18 또 그 12.6 뭐 12.12 그때 항상 우리 또 계엄령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6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저는 이 부산 온천장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 굉장히 번화가라서 사거리에 은행들이 있었는데 거기 탱크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올라가는 계단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한 개 분대씩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방송국 통제됐죠. 그래서 오직 이 계엄사령부에서 승인한 방송만 나갔죠. 그런데 지금 이번 계엄 상황에서 탱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다못해 장갑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언론도 그대로 오히려 TV조선 채널A조차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마구마구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냈었죠. 그리고는 국회에 무슨 이재명이하고 우원식이가 월담하는 쇼를 했는데 사실은 국회 도서관 쪽으로 다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었어요. 쇼만 한 거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국회 들어가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군인들은 아무도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만에 철수했어요. 그걸 지금 내란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게 무슨 내란이냐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원식이가 중국 가서 시진핑에게 이렇게 쉐쉐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배경으로 한국의 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두 정권과 매우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져 왔다. 보수적이고 친미 성향의 여당과 대통령과 달리 야당은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야당 정치들은 반복적으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러왔다. 이는 시진핑, 김정은의 입장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방송을 한 겁니다. 네, 야당 정치인들이 앙겔라 메르켈과 숄츠가 집권하고 있던 이 좌파 독일과는 굉장히 정신적 교감을 많이 했겠죠. 피시주의 똑같으니까. 그리고 탈원전의 스타트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다 배웠을 테니까. 앙겔라 메르켈에게 문재인이가 다 배웠을 테니까. 그런데 그 독일이 지금 정권이 바로 지난 2월 22일 날 바뀌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2월 23일 날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은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 나왔어요.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독일은 선거가 공정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 선관위 시스템이 중국에서 온 것이다. 왜? 한국은 전자개표를 하니까.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가 중국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네트워크도 LG 네트워크를 쓴다 이거예요. 그럼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고 화웨이 네트워크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A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한국제 이 선거 기계에 의한 부정선거, 이 유럽 선진국에 없어요. 왜 유럽 선진국에 없나? 여기는 전부 수개표를 합니다. 수개표를 하니까 이 선거 시비가 없죠. 그런데 이 한국과 후진국들은 한국산 또는 그 중국산 등등의 전자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 기반 시설인 중앙선관위 시스템 중국에서 온 것이다. 지금까지 왜 부정선거 관련 공식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야당에서 국회에서 실제로 조사를 차단했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중국, 북한 그리고 극좌 야당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가 중국, 북한 그리고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적인 투쟁 전술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최근 이 선관위와 같은 합법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체제 전복하는 것, 이게 지금 중국의 전술이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독일은 선거 2월 22일 날 선거하기 바로 8일 전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2월 14일 날 독일을 방문해서 이렇게 우리와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이런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면 여기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독일은 지금 병력이 20만 이하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러시아가 계속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죠. 독일에도. 그러니까 안보부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지금 3만 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여기 니들 좌파 정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불안해서 못 있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 AFD 여기가 가장 선명한 우파 정당인데 무려 2배로 지지도가 올라와서 2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기민당이 1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파로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3인당, 이게 바로 앙겔라 메르켈과 숄츠의 정당이죠. 여기는 완전히 1당에서 3당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딱 주동 미군 철수 가능성 한 방에 뒤집어 버렸어요. 또 이 일론 머스크도 계속 자신의 회사죠 X, 과거 트위터를 사용해서 계속 독일 문제 있다 라고 방송을 또 트위터를 했고 벤스 부통령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슈가 있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28,500명을 우리가 주둔시켜야 될지, 아니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당이 있는데, 정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 미군의 생명을 여기다가 갖다 놓겠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3월 1일 날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할 때 바로 그 북쪽, 차벽 북쪽에 미 대사관 앞에 이렇게 내란 배후, 미군 철거, 철수도 아니고 철거, 철거는 때려 부수자 이건 말 아닙니까? 철수는 물러가라 이 말이고 철거는 때려 부수자 이겁니다. 지독한 놈들 아닙니까? 전 세계 반제, 동시투쟁, 띄어쓰기 안 하는 게 딱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방 세계에 의해서 박제되고 있는 이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C캡을 통해서 그리고 독일의 방송국을 통해서.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헌재, 좌빨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 재판관들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해야지 이념을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는 헌법재판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신의균의 군사TV 여기에 제 연설 동영상 2개를 누르시면 군사TV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